조금만 이제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일반직 공무원 갑이요. 일반직 공무원이 주류를 사업소 내로 반입하여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판매했어요. 그 임용권자인 엑스도 도지사 A가 이제 열 받죠. 지방공무원법상 있잖아요. 이 각종의 이제 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 그래서 근무기간 확립에 관한 조항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갑에 대하여 직위 해제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직위 해제 처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이제 기관대표 인사위원회 절차는 거쳤는데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의견 청취 규정에 따른 절차는 별도로 거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3개월의 대기 명령 내렸고 그 기간이 지나도 능력 또는 근무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인사위원회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면직 처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직권 면직 처분하면 연금은 받습니다. 갑은 직위해제 처분이 실체적 절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죠. 무슨 얘기냐? 실체적 요건은 요거 있죠, 요거. 근무기간 확립 있죠, 이거. 여 위반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방공무원법 위반도 아니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도 아니다. 이게 실체적 요건 미충족. 두 번째, 직위해제 처분하면서 행정절차법 이거 안 했다.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 따른 절차를 별도로 나한테 제공하지 않았다. 절차적 요건. 자, 갑의 주장에 대해서 검토하죠. 두 개 나눠서 검토하면 되겠죠. 자, 많습니다. 참조조문. 참조조문이 이게 다 답이에요, 이게요. 갑의 주장이 타당한 점 관련하여 첫째, 자, A가 직위해제 처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에 따른 절차는 별도로 거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니 문제된다. 그 다음에 둘째, 갑이 주류를 사업소 내로 반입하여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판매한 것이 직위해제 사유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둘로 딱 나누시면 돼요. 이게 절차적, 실체적 요건 미충족입니다. 이 직위해제 사유가 이제 실체적이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절차적이고. 이렇게 이제 둘로 이제 나눴죠. 자, 그런 다음에 A가 직위해제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있잖아요. 목차 쓰실 때 있잖아요. 문제의 소재에서 썼던 표현이 있죠. 그대로 쓰시면 돼요. 첫째 그대로 문제된다만 여부로 바꿔주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별도로 거치지 않는 절차나 하자인지 문제된다 여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써도 돼요, 사실. 이거 있잖아요. 행정절차법 제1조 보고 베끼면 돼요. 여기 제1조 보고 베끼면서 제1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1조하고 두 개, 9조, 9호, 이제 2항, 9호, 이제 3조 2항이 이제 적용제. 이거를 비춰보면 결국 뭐다? 그랬더니 여기 나옵니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이게 이제 여기 9호에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 나와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처분에 관한 사항이에요.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 행정절차를 거치는 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거나 세 번째,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 뭐가 있어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직위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총 7개가 있단 말이에요. 언뜻 생각난 것만 해도 그거 전체가 다 적용이 배제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그 7개 중에 직위해제만 배제돼요. 그럼 이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직위해제 처분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는 나누기죠. 자, 직위해제 처분은요, 나눠봤더니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2조 3호의 처분이 맞아요. 이거 맞고, 그렇다면 이거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에요. 그렇다면 3조 2항 9호에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첫 번째, 직위해제. 자, 성질상. 여기 보면 성질상. 직위해제 성질 한번 봐볼게요. 일시적인 인사조치로서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다. 그러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 성격상, 그 성질상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 파면, 해임,
감봉, 정직, 견책 등에서 요구되는 것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는 없다. 즉 이협사청이 굳이 필요 없다 이거. 그다음에 성질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직위 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을 불복할 때에는 이제 처분 불복이에요. 자, 처분.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청 심사 청구를 하려면 임용권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행하면서 구체적 명확한 사실의 적시가 요구되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돼요.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해요. 그러니까 이유 제시,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이게 처분 사유 설명서가 이게 이유 제시예요, 사실은. 근데 이유 제시라고 나오질 않아요, 처분서로. 그래서 그냥 처분 사유 설명서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처분서로 나와야 돼요. 이유 제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참조 조문 처분 사유라고.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처분 사유를 설명해 줘요. 너를 왜 처분을 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줘요.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처분사유 설명서가 마치 뭐처럼 보여요? 이유 제시처럼 보여요. 근데 이걸 이유 제시라고 명쾌하게 이제 분명하게 얘기 안 해요, 판례가. 근데 그렇게 딱 얘기하는 강사들이 너무 많아요, 신림동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씩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시적인 인사조치로서 잠정적 가처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침입적 처분에 요구되는 이유 제시라든가 그 다음에 의견 제출의 기회 제공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된다. 이거 적용될 리가 없다. 그 정도로 보장을 요구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있다. 왜? 얘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소청 심사로 갈 수가 있으니까. 즉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방어의 준비 불복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어 기회 및 불복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이유 제시는 아니죠. 임용권자의 판단의 신용 합리성을 담보하게 하고 있고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사후적으로 소청이나 행정재송을 통하여 두번다 충분한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근데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지. 이유 제시 이런 거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처분사의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말 자체가. 요 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잠정적 처분의 성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번에 더 이상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아까 인정돼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 직권면직 처분할 때는요 법령상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절차적 보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이 직위해제 처분, 직위해제 처분으로 이제 직권면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선행적인 직위해제 처분은 당의 행정작용의 이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요거 그다음에 불필요하다 인정되는 사항 그죠? 그 다음에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법령상 징계위원회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는 이 절차적 보장 거친 사항에 해당한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아요. 굳이 막 나누지 마세요. 이거 한 단어.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이게 한 단어. 여기까지가 이게 한 단어라는 걸 모르면 못 써요 이거. 이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인데 여기에 거치기 곤란한 상황이 있거나 불필요하다고 보이면 이 한 단어 안에 쏙 들어와요. 거치기 곤란해.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그거. 일시적인 인사조치로 잠정의 가처분인 성격을 갖고 있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한 단어 안에 쏙 들어간다. A가 직위해제 처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규정을 따른 절차는 별도로 거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아니에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류를 사업소 내로 반입하여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판매했어요. 이게 직위해제 사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직위해제 사유는 지방공법 65조의 3 제1항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 위에 보면 참조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사안의 경우 갑이 이제 A는 갑이 주류를 사업소 내로 반입하 다른 부서 직원을 판매한 것을 이유로 이 갑에 대하여 지방공법법 뭐 했냐면 65조의 3. 자, 65조 여기 65조의 3 제1항 1호에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했어요. 그럼 이게 1호냐는 거예요. 1호가 뭡니까? 이거 1호. 자,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죠. 갑이 주류를 사업소 내로 반입하여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판매한 것은 뭐죠? 직무 수행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즉, 주세법 8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 직무 수행의 능력 부족이라든가 근무 성적 불량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요.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은 업무 능력이 떨어진 걸 말하고요. 근무 성적 불량은요. 근태요, 근태. 이게 출근 퇴근이 지금 너무 이상하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은 단순히 반입해서 주류 판매했어요. 주류 판매인데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주류 사업선으로 반입하여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판매한 것은 직계제 사유가 아니에요. 직계제 사유는요, 엄격하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판례도 막 두루뭉술하게 본 게 아니라, 자, 철도 차량의 중수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수선 업무, 이제 기지창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죠. 자, 정비창, 기지창, 기지창이라고도 하고 정비창이라고도 합니다. 직원들에게 주류를 판매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류 판매했어요. 그 행위는 그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건 별 문제를 하고 직계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징계사유에는 뭐가 있어요? 복무규정 위반, 의무 위반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직계해제사유는 여기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해결, 직계해제 처분이 실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갑의 주장은 타당한데 직계 처분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비슷합니다. 나머지 다 비슷비슷해서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을 이제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죠.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뭐냐고 물어보자면 사전 통지는요. 처분서 있죠. 처분서 발송하기 2주 전에 미리 보내는 거예요. 저 이거 한번 받았어요. 뭘로 받았냐면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 자동차 있죠.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동차 정기 검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받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정기 검사는 거의 대부분 뭐하고 연동돼 있냐면요. 보험하고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이 거의 끝날 시점쯤 되면은 정기 검사도 같이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을 만약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을 안 들면은 보험 기간이 딱 끝나는 그 날로부터 15일에는 65,000원. 그 다음에 하루 만 원씩이에요, 거의. 그래가지고 저 한 14만 원인가 낸 것 같아요. 벌금, 과태료를. 벌금은 아니죠. 정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낸 것 같아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사전 통지가 와요. 그것 때문에. 당신 그거 안 내가지고 보험 가입을 늦게 했어요. 늦게 했기 때문에 그 보험 가입 그 한 날, 재가입한 날까지 보험 만료일로부터 재가입한 날까지 15일간은 정액으로 얼마를 내는데 16일 차부터는 하루 얼마씩 지연 과태료가 생기는 거. 돌아버린다. 지연 과태료가 생겨요. 그래서 지연 과태료로 하루에 예컨대 65,000원이 나가면 다음 날은 13만원, 그 다음 날은 195,000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며칠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거를 처분서 2주 전에 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안 내면요, 차량 이제 압류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불이익도 당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사전 통지예요. 의견 제출의 기회는 뭐냐면요. 이제 사전 통지하고 이제 2주 뒤에 이제 처분서가 이제 진짜 오잖아요. 그럼 처분서 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어느 기관에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거는 뭐죠? 불복고지고요. 의견 제출의 기회고요. 그 다음에 불복할 때는 어디 기관에 행정심판은 어디로, 치소송은 어디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고지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견 제출의 기회 제공이고 이건 불복고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처분서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통지는 미리 보내는 거고. 자, 볼게요. 자,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죠. 판결의 타당성. 항상 앞부분 보세요. 그럼 바로 앞부분 볼게요. 판결 봤더니 이 판결이 뭐냐 했더니 기각 판결이에요. 즉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적법하다. 이게 이제 그럼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적법하다는 이 기각 판결이 타당하냐? 그 바로 앞에 있어요. 이유가. 자, 서울행정법원은 갑이 제기한 취소송에 대하여 이 갑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뇌물 공여 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에 의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객관적 증명, 이 표현이 중요해요. 증명되기 때문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부의 필요성이 없어서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적법하다. 그러면서 기각 판결을 때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있잖아요. 입찰에 참가를 그래서 이걸
영업제한 처분이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영업제한 처분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건 딴 거 없어요. 면허 정지를 시켜버리면 돼요. 왜냐면 면허자들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정당 업자에 있잖아요. 면허 정지 이렇게 때려버리면 면허 정지 기간 동안에는 참가를 못해 입찰에. 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이게요. 여기 보면은 자, 그런데 여기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 상재다 등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 이게 기속의 재량이에요. 장은 이렇게 되면 기속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1개월 이상 2년의 범위라는 선택 재량이 있잖아요. 이거 선택 재량이잖아요. 그래서 선택 재량에서 재량행위예요. 결론적으로 여기는 기속인데, 그러니까 입찰 참가 자격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속인데, 근데 그 기간에 있어서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라는 기간 내에서의 선택 재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 재량이어서 재량행위라고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소재. 묻는 문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얻었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두 개. 자,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얻었다. 그럼 요게 이협사청 중에 이유 제시, 사전 통지. 그럼 이게 해명할 기회 충분히 얻었다. 이 이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읽혀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이거는 그 법에서 그러니까 시행령인데 법령에서 이런 경우에는 불필요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부의 필요성이 없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1차 참가 자격 제한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행한 기각 판결이 타당한 것과 관련해서 첫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법적 성질이 문제지. 왜? 이게 처분이 이어야만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니까. 두 번째는 갑이 수사 과정에서 이미 뇌물 공여 사실과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받았다는 점이 21조 사항서 사전 통지와 22조 사항의 의견 제출 기회부의 생략성이냐 이게. 세 번째는 검사가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사실이 또 다시 행정 시행령 13조 2의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부의 생략성이냐 이게. 이렇게 다 줍니다 법조문을. 여러분들한테 저는 지금 이거를 이제 교재니까 생략했는데 법조문을 다 줘요. 요 법조문 하나하나 다 줘요. 그럼 법조문 보고 베끼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이거 법조문 다 줍니다. 그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법적 성질. 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요 강학상 하명이죠. 당사자에게 부작위를 의무를 관한 처분이에요. 그럼 처분이면 이제 뭐가 가능해요? 기속이냐 재량이냐를 따질 수가 있어요. 자, 판례하면요 기속 재량은요 그 처분이 자 기속행위 재량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에 근거된 법규의 체제, 형식, 금은원, 그 다음에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급하네요. 자, 여기서 체제는 뭐냐면 공사법 이원 체제를 가리켜요. 우리나라는 공사법 이원 체제예요. 그래서 공법과 사법이 서로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용 규정을 통해서만 넘어갈 수 있어요. 이쪽에 저쪽으로 마치 현수교처럼. 그 다음에 형식은 성문 불문이에요. 행정법은 당연히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성문법입니다. 불문법으로는 처분 못합니다. 근거 규정으로. 그래서 이 체제라는 것은 공사법, 공법 중에 성문법 중에서 금문원이 뭐예요? 성법 안에 있는 명시적인 처분의 근거 규정을 살펴봐라. 금문원. 그랬더니 금문원이 분명하면 분명한 대로, 불분명하면은 이제 다시 가야 되겠죠. 분명이라는 것은 주어가 처분청을 가리킵니다. 주어가 처분청이에요. 불분명한 것은요, 주어가 일반 사인이에요. 일반 사인이 주어예요. 예컨대 건축법 11조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어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니까 마치 기속행위처럼 느끼는데 그게 아니죠. 행위 주체가 일반 사인이에요. 처분의 주체는 행정청이고요. 그러니까 처분의 주체는 행정청인데 주체가 행정청이 아니면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속재량을 따질 수가 없다니까요. 기속재량을 따지는 건 무조건 처분일 때만 따진다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속재량은 처분일 때만 따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금방 건축허가처럼 문헌으로만 봐서는 불분명해요. 주어가 처분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가냐면
그 당의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로 가요. 이 개별적 성질 여러분 배우셨어요. 뭐냐면 이게 하허면은 명령적 행위고 특인대는 형성적 행위고 확공통수는 준범죄행위적 행정행 이게 성질에 따른 분류법이에요. 그러면 명령적 행위는 그 성질상, 명령적 행위는 그 성질상, 강학상 기속 행위로 원칙적으로 연결이 돼요. 하허면, 허가, 면제가. 그 다음에 형성적 행위는 그 성질상 재량 행위로 연결이 되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특인대 중에 인가 있죠, 인가. 인가는 보충적 행위라는 그 성질 때문에 기속 행위예요. 그 다음에 대리 있죠, 강학상 대리. 강학상 대리는 이 수용 재결이거든요. 수용 재결은 공익 사업을 통한 수용을 해요. 수용이라는 건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는 행위거든요. 근데 강제로 뺏는 일은 몰직하고 진짜 있잖아요. 무서운 일을 하잖아요, 국가가. 그러니까 공익 사업에 있어서의 공익 사업이 맞냐는 거예요, 그게. 공익 사업인데 이게 공익성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익성이 있다라고 사업 인정을 통해서 처음부터 얘기해줘요. 행정청이, 처분청이. 그러면은 기속행위예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질로. 근데 성질로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목적과 특성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헌에서 일이 갔다가 일이 넘어가요. 목적은요, 그 법의 제1조예요. 개별법의 제1조인데 매우 안타깝게도, 매우 좋게도 행정법은 개별법의 1조가 전부 다 공익이에요. 그래서 1조로 가면요, 100% 재량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익을 고려하니까. 그러면 주어진 문제 볼게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근거가 된 국가를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 27조의 문헌을 보면요. 입찰 참가 제약 처분은 기속행위, 그죠? 아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처분 기간이 국가기약법 시행령 70조 제4항과 국가기약법 시행규칙 76조에 가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라고 나왔잖아요. 아까. 뭐예요? 그 범위 내에서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선택 재량이 있으니까 재량행위다, 결론적으로. 재량행위예요. 이렇게 쓰셔야 점수가 무지막지하게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갑이 수사 과정에서 이미 뇌물 공여 사실에 대해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전 통지도 안 해도 되고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안 해도 되는 거냐, 이게. 그랬더니 판례가 뭐라 하냐. 자, 이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는 누가의 소통이에요? 처분청하고 그 상대방인 사인의 소통이에요. 사인 간에. 그죠? 이거. 즉, 행정작용의 프로세스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행정작용 프로세스인데, 원고가 수사 과정하고 징계 과정에서, 이게 행정작용 과정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례가. 이게 수사 과정과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비행에 대한 해명 기회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20조 사항 3호 20조 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해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뭐예요? 수사 과정과 징계 과정은 행정 과정이 아니에요. 행정 과정에서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례는. 이 수사 과정과 징계 과정이 행정 과정이라면 안 해도 돼요, 이거. 사전 통지 안 해도 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행정이 아니에요. 수사와 징계는요. 수사는 그 처벌하기 위한 과정이지 행정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 갑이 수사 과정에서 이미 뇌물공여 사실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받았다는 점은 행정절차법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의 생략 사유가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그럼 요게 생략 사유냐? 그때 여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시행령 13조 제2호에 정한 자, 법원의 재판, 준사법적 절차는 행정기관의 결정. 자, 법원의 재판은 판결입니다. 법원의 재판은 이건 판결이죠. 그 다음에 준사법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은 뭐예요? 기소죠. 기소잖아요. 검사의 기소. 그 다음에 여기는 판결이고요. 이거 두 개. 이런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요.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러스 처분에 따른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플러스 2번. 이런 경우가 뭐냐 그랬더니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대면으로 바꾼 다음에 자,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 이 말은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이거 뭐예요? 기속행위잖아요. 반드시 해야 된다. 기속행위. 예를 들어 의견 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죠? 의견 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에 영향을 주는, 이건 뭐라고 그래요? 결정재량. 처분 여부에 영향을 주면. 그 다음에 수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줘요. 이거를 선택재량.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예요?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정재량도 없고 선택재량도 없어야 된다. 곧 기속행위해야 된다. 자,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되거나, 전부가 돼야 되는데 일부만 되거나, 의견 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이건 뭐예요? 재량행위죠, 이거. 그렇다면 예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재량행위라고 해놨잖아요, 지금 아까. 여기서 재량행위라고 우리는 이미 결론을 냈잖아요. 이거 미리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검사가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사실은, 자,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 객관적 증명되어, 그렇죠? 나눴잖아요, 지금. 법원의 재판하고, 법원의 판결하고, 지금 준사법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 즉, 검사의 기소를 둘로 나눴잖아요, 판례가. 그러니까 나눴으니까 나눈 것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죠. 검사가 했으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은 의견 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죠, 이거요.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즉 선택재량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검사가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사실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13조 2호의 사전통제 의견 제출 기회 생략서, 이거 아니죠, 이거요. 기속행위일 때만 된다고 했으니까 설문 해결에서 타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짜투리로, 이 절차하자의 독자성과 하자의, 이거는 뭐 당연히 아시는 거니까 그냥 넘기고요. 처분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하자 있잖아요. 유승준 사건. 여기서부터 이거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걸 아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자치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자치유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하자, 여기 꽃이죠, 꽃인데, 기록형에서의 꽃이죠, 여기는. 5907은 사례형의 꽃이긴 한데, 우리 변시에서는 기록형의 꽃이죠. 기록형으로 이제, 여기 꽃이니까 기록형으로 못 넘어가는 것들, 기속행위. 그래서 여기가 매우 있잖아요. 여기가 짜투리 쪽으로 이렇게 한계선에 있는 것들만 이제 시험에 내니까 이거 한번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렇다면 이제 그거 살펴보면은 바로 이제 판결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금방 끝날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자치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